올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미국 ETF를 찾아봤습니다. 사실 순위를 보기 전까진 어느 정도 예상이 가긴 했어요. 한국 투자자들이 워낙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레버리지 ETF가 순위를 도배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TQQQ 나오고 쏙슬 나오고 뭐 이런 그림을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탑10을 보니까 생각과는 꽤 많이 달랐습니다. 10위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저비용 ETF SPYM입니다. 시작이 참 건전합니다. 재밌는 건 잠시 후에 S&P 500 ETF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둘 다 사실상 똑같은 S&P 500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보수만 놓고 보면 SPYM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근데 순위는 더 낮습니다. 9위는 미국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SOXX ETF입니다. 여기서부터 올해 시장 분위기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역시 AI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한국인의 반도체 사랑은 한국 주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반도체를 사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바로 다음 순위입니다. 반도체가 오른다고 생각해서 SOXX를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데 반도체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ETF를 이것보다 더 많이 샀습니다. 8위는 미국 반도체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반대로 3배 추종하는 쏙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상품입니다. 반도체 지수가 하루에 10% 떨어진다면 이론적으로 이 상품은 대략 30% 오르는 구조입니다. 올해 반도체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반대 방향에 베팅한 투자자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7위는 나스닥 100에 투자하면서 월배당 인컴까지 추구하는 잽큐입니다. 요즘 한국 투자자들의 흐름을 꽤 잘 보여주는 ETF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배당 ETF라고 하면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상품을 먼저 떠올렸는데요. 요즘은 옵션 전략을 활용해서 분배금을 만들어내는 ETF도 정말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6위는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국인이 정말 사랑하는 미국 대표 배당 성장 ETF 슈드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모두 미치게 하는 ETF죠. 잘 나갈 때는 역시 슈드다. 못 나갈 때는 이걸 왜 사냐. 항상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슈드는 이상하게 욕을 많이 먹을 때 들어가면 배신한 적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장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도 순매수 6위를 기록했다는 걸 보면 여전히 한국 투자자들의 배당 ETF 사랑도 상당히 강합니다. 5위는 조금 놀랐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ETF인 디램입니다. 이 상품은 올해 4월에 출시된 굉장히 신상 ETF인데요.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순매수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 AI 투자의 시선이 GPU에서 HBM 그리고 메모리 쪽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ETF에는 국내 반도체 기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으로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 ISA 같은 절세 계좌에서 비슷한 방향의 국내 ETF를 담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외 직투에서 D램을 이렇게 많이 매수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신기했고요. 현재 D램을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관련 상품을 따로 비교해 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4위는 너무 익숙하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입니다. 올해 한국 투자자들이 거의 8억 달러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그런데 QQQ보다 더 많이 산 나스닥 ETF가 있습니다. 바로 3위인 나스닥 100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QLD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레버리지 ETF가 등장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투자 커뮤니티를 봐도 QLD의 인기가 확실히 높아진 게 체감되는데요. 재밌는 건 TQQQ는 탑10에 없다는 겁니다. 레버리지는 활용하고 싶지만 3배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2배 정도로 타협해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요즘 꽤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QLD 역시 절대 안전한 상품은 아닙니다. 다만 레버리지를 쓰더라도 리스크를 조절하려는 투자자가 늘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위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VOO입니다. 처음에 나왔던 SPYM과 결국 같은 방향으로 투자하는 상품이죠. 올해 무려 12억 달러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참고로 비용만 놓고 보면 SPYM이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S&P 500 ETF를 매수한다면 이런 보수 차이도 비교해보는 게 좋겠죠. 그럼 한국 투자자들이 VOO보다 더 많이 산 ETF는 무엇이냐? 바로 QQQM입니다. QQQ와 똑같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지만 비용을 낮춘 ETF죠. 결국 올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산 ETF는 레버리지도 아니고
배당 ETF도 아니고 저비용 나스닥100 ETF였습니다. 저는 이 순위를 보기 전까지 레버리지 ETF가 순위를 거의 도배하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커뮤니티만 봐도 모두가 가자를 외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정석적이었습니다. S&P 500도 사고 배당 ETF도 사고 나스닥100도 꾸준히 삽니다. 어쩌면 지수 투자자들은 굳이 커뮤니티에 매일같이 글을 쓰지 않고 그냥 월급날마다 조용히 계속 사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지수 투자가 정말 대중화됐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건 그 지수 투자 안에서도 확실히 성장주 선호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올해 한국 투자자들의 돈은 나스닥과 반도체 그리고 성장주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대세가 이제 완전히 성장주가 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모두가 성장주를 좋아하기 시작했을 때 조금 조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조차도 요즘은 S&P 500보다 나스닥에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순위를 볼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나스닥100에 담긴 혁신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지금 시장의 유행을 따라가고 있는 걸까? 어쨌든 예상과 달리 정석적인 ETF들이 많았고 그 안에서는 또 굉장히 한국인다운 모습을 보였던 2026년 미국 ETF 순위였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SPYM, QQQM, QQQ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중 어떤 ETF를 많이 매수하고 계신가요?